귀화 연예인 1호로 인기를 모았던 로버트 할리 씨.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인상이 참 편안해 보이고요. 이름도 하일,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고 연예인으로는 귀화 1호여서 참 많은 국민들 사랑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 상습범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두 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 대체로 이제 머리카락이라든지 몸에 있는 그 털을 이렇게 검사를 해서 마약 투약 여부를 밝혀내는데 그걸 다 지우고 왔다는 겁니다. 제거하고 왔기 때문에 제대로 증거를 못 찾았고 두 번 다 불기소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 증거를 아마 확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택에 있는 변기 뒤에서 또 주사기를 발견하고 수십만 원을 송금한 그런 것도 CCTV 화면으로 이렇게 또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 싶은데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하는데 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할리를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은 경찰 표적 수사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마약 전문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한 것 그리고 마약에 친숙한 상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마약 투약한 공범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마약하신 건가요? 최근까지 마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습 투약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작년하고 재작년 조사받을 때 제모하고 했던 건 어떤 것 때문인지. 제가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마약 투약하셨던 건가요? 함께 투약하신 동료 연예인 있으신가요? 예, 권혁기 관장. 네. 정말 좀 다른 어느 연예인보다도 좀 충격적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사회에 모범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이제 분이셨는데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예. 일단 마약 청정국이라고 자랑하던 대한민국에 연일 이 마약 날벼락이 떨어지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한 해당 연예인이나 재벌 2, 3세들의 문제도 문제인데요. 저는 사회 규범이 조금 더 좀 엄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명도 높은 연예인들이나 재벌 2세, 3세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과거처럼 재벌 3세, 2세들의 대마초나 마약 투약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가볍게 다루지 말고요. 굉장히 법원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런 마약 사범들은 초기에 엄벌로 다스리는 것이 또 본인들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벌금형이 이 마약 사범에 관련해서만큼은 좀 없어질 필요가 있다. 한번 좀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이 마약 사범에 대한 형량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 지금 그동안 두 번 이제 적발을 해서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털을 다 제모하고 그러면 그렇게 검사가 어려운가 보죠? 예, 그거는 요즘 과학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까지는 추적이 되는데 그런데 소변 검사 같은 거 했을 때 근데 이제 모발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도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걸 아니까 이걸 갖다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로버트 할리 씨가 몰몬 교도잖아요. 그러니까 몰몬 교도는 술, 담배, 심지어 커피 홍차도 금하게 되어 있고 중독성 있는 것은 안 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장 중독성이 있고 가장 몸에 안 좋은 그다음에 이제 마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마초 같은 게 이제 입문 단계라고 하면 필로폰은 거의 이제 중독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 할리 씨가 2017년도에는 서울경찰청의 마약 수사대에 한번 포착이 됐었고 작년에는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포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범이 로버트 할리하고 같이
마약을 갖다가 했다라고 주장을 갖다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환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 왁싱하고 머리 다 밀고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람 마약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머리를 빡빡 깎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준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로버트 할리 친구가 이거는 뭐 경찰의 표적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경찰에서 주목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혐의가 좀 있어서 조사를 하면 네네. 예를 들어서 불렀을 때 다 이렇게 깎고 왔으면은 조금 더 뭐 붙들고 있으면서 좀 잘한 다음에 검사하고 그럴 수는 없나요? 일단은 그 동안에는 안 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 적발이 된 거거든요. 예. 경찰에서 로버트 할리를 계속 주목하고 있다가 이번 예. 보니까 마약 거래상한테 그 CCTV로 송금한 것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 거니까 예. 로버트 할리가 사실 중독 상태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경철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좀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이 중국의 아편을 팔아먹기 시작한 게 18세기부터 팔아먹었거든요. 네. 근데 19세기에 들어서면 급격하게 많이 팔아먹습니다. 이게 인도에서 재배를 해서 중국에 팔았거든요. 근데 그때 19세기 초반에 초고속 범선이 개발이 됩니다, 영국이. 그래서 인도의 아편을 굉장히 빨리 운송을 해서 더 많은 아편을 더 빠르게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마침내 청나라가 아편을 금지를 시키죠. 그러니까 마침내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예. 난징 조약으로 불평등 조약이 맺어지면서 서세 동점의 시대가 열리는데 어쨌든 당시에도 빠른 수송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빨리 맞춰줌으로써 마약이 급속히 중국에 퍼졌는데 이번에도 역시 할리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수사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을 해서 여기에서 끊어줘야 마약 청정을 그래요. 유지할 수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제 우리도 마약 더 이상 이제 안심하고 있을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그 마약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20명 미만이어야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예. 불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17년 기준으로 27.5명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마약 청정국은 더 이상 아닌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2번이나 빠져나갔지만 이번에 못 빠져나간 것은 이미 중독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할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러 번 그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계속해서 수사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정말로 중독이 안 된 상태라면은 일단은 이걸 끊어야죠. 왜냐하면 본인이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예. 뭐 필로폰 같은 경우에 네. 보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아이들은 여기서 마칩니다.